무엇보다 저는 자율주행차가 이게 상용화된다 그러면 대재앙이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재앙. 왜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레일 위를 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길만 가다 어디까지 가다 쓰고 또 출발하고. 그런데 이 자동차는 레일 위가 아닙니다. 그냥 너도 나도 막 가고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가 동시에 자율주행차라 그러면 프로그램화 시켜서 갈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차와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만나게 되면은 자율주행차는 상대도 나처럼 모든 것을 프로그램에서 지킬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그 해킹도 큰 문제지만 해킹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 자율주행차는 판단이 예를 들어서요. 저 앞에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기 한 사람 튀어나오고 여기 열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사람 쪽 핸들 틀거든요. 근데 이쪽에 10사람은 사형 선고받아 지금 사형 집행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내 아들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차 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착한 내 아들을 향해서 덮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무척 피곤하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나중에 사고 나면은 운전자는 책임이 없죠. 내가 운전 안 했으니까. 그럼 자율주행차 만든 그 회사 사장 맨날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재판받으러 다녀야 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아까 블랙박스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상 블랙박스인데 이 자율주행차는 진정한 비행기 블랙박스식으로 블랙박스가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탑재가 가능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책임 소재된 것들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센서의 문제냐, 부품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또 우리가 말하는 이 통신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그걸 허가해준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걸 명확히 밝혀줄 수 있으려면은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충분히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차에다가 AI 인공지능을 보통 얹습니다. 판단 능력이라는 거, 아까 이제 한 변호사님이 한 예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0km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이들 5명이 손을 들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운전자,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애들 5명이면 무조건 꺾는 게 사람입니다. 부상을 당하고 내가 죽는 건 그 다음 문제가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안에 탑재된 탑승자의 생명을 우선식으로 첫 번째 한다. 이걸 꺾었을 때 한 명이 탑승자 한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밀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AI가 물론 학습 기능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한 번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사람이 사망 사고 내는 거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또 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이제 그런 특강을 여러 번 해요. 정보 관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사람 중심의 법적 체계에서 객체 중심으로 바꾸고 IoT 개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물 인터넷 개념을 완전히 모든 법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엄청나가지고요. 그거를 미국에서도 5, 6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 우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만의 공급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법적인 것까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한 변호사님 말씀에서 뭐 이렇게 재앙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불안했던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 되고 AI가 운전하면 우리 밥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버스 운전기사도 그러시고 화물 운송하시는 분도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뻥이 많이 과장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무슨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대체한다, 이렇게 담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인간이 운전하는 것이 그래도 믿을만한 측면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어떤 공공 부분에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특정 도로만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괜히 이제 불안과 공포감을 갖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 훗날의 이야기겠죠. 그렇게 되지. 저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네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밍이요? 예, 뭐냐면은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차량이 맞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위치를 켜는 거 인간이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책임을 지는 게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언젠가는 의사를 대체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의사가 그 AI의 수많은 정보들을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함께 융합을 할 때 정말 훌륭한 진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술은 분명히 발전을 할 거고, 그런 발전한 기술에 인간의 어떤 판단이
작동될 때 가장 완전한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동차라는 개념이 지금 역사적으로 120년 정도 됐는데요.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거고 네.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완전한 혼자 결정해서 자율주행차 간다는 것은 좀 먼 미래고 여기에 따라서 직업이 어떤 없어지고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목표 의식을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라든지 공감대 또 그 시스템이 구비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요. 네. 자율주행차가 위험을 느꼈을 때 시속 100km로 가다가 그 자리에 바로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는 있겠죠. 그냥 시간이 걸리고 아니 그래 바로 멈추려고 그러면 네. 우리 영화 보면은 그냥 빠른 속도로 가다가 촥 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자동차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가다가 이 물리력이 있어요. 가다가 불가능하죠. 쓰는데 어느 정도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가 네. 무거우면 아니 더 멀리 그냥 가는 탁 쓰게 거고. 되면 사람이 그냥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 깍 잡으면 자전거 넘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다닐 수 있는 곳은 딱 일정한 구간. 거기는 사람도 안 들어오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 구간. 그리고 모든 자동차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법규를 다 똑같이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가 쑥 들어오면은 그럼 사고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센서가 뛰어나더라도.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운전하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섞여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금 한 10년 동안 벌써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한 장면이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에서 물류 트럭이 군지분행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적용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율주행차만 움직이고 사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도 안 생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물류비도 줄이면서 효과도 이미 많이 입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km 달릴 때 앞뒤차의 간격 최소한 100m 뛰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리인데 또 중간에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류 차량이 10대가 쭉 갈 때 한 명만 타고요. 9대가 뒤에 안 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고 전용 도로일 때는 사고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비용이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운송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적용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실용화에 대한 것들도 몇 년 이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